60살이 넘는 시청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실 김 여사님 78살 이야기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김 여사님은 마치 전쟁이라도 나가는 병사처럼 일주일 치약을 약통에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식탁 가득 쌓인 알록달록한 약봉투들을 펼쳐놓고 고도의 화학 실험을 하듯 시간대별로 꼼꼼히 분류해 칸칸이 나눠 넣으시죠. 오늘은 약사님, 내일은 화학자, 라며 농담 섞인 한숨을 쉬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도 매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약봉투를 볼 때마다 이 많은 약을 먹는데 왜 내 몸은 그대로지? 하는 씁쓸한 한숨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약을 빠뜨릴까, 잘못 먹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다 보면 약 챙기는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약의 양 때문에 지치는 것을 넘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의욕 저하가 생기면 약효를 제대로 보기도 어렵죠. 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는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지금 복용하는 약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주치의와 상의해 약을 조절하거나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은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약 때문에 삶이 피폐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박 할아버지 82살 얘기 들으면 저도 모르게 뜨끔해요. 며칠 전 할아버지는 아침에 약을 챙기시다가 깜짝 놀라셨답니다. 분명 어제 먹은 약인데 약통에 수요일 칸이 텅 비어 있는 걸 발견하신 거죠. 벌써 수요일 약을 먹었나?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하고 혼잣말을 하셨대요.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약을 드셨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틀 전 화요일 약을 드시고 착각했던 거예요. 다행히 약 종류가 독한 게 아니어서 큰일은 없었지만 가족들은 웃음 뒤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작은 착각들이 쌓여 자칫 위험한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박 할아버지 가족은 스마트 약 알림이를 도입했어요. 하지만 건망증이 단순히 깜빡하는 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약 복용과 관련된 실수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 먹는 걸 자꾸 잊거나 몇 번 먹었는지 헷갈리는 일이 잦아진다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의료진과 상담하여 혹시 모를 인지기능 변화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약 복용 보조를 넘어 뇌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두뇌 활동, 사회 활동 참여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할머니 75살 이야기는 시니어분들의 우픈 현실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혈압약 복용 후 생긴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새로운 어지럼증 약을 처방해 주셨대요. 그런데 이번엔 그 약 때문에 속이 너무 불편해지자 또다시 소화제가 추가되었죠. 할머니는 이게 바로 약이 약을 부르는 신기한 경험 아니니? 라며 능담을 하셨지만 사실 약 종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약의 굴레에 지쳐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다제약물 복용이라고 합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기존 질병 악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약 종류가 너무 많아졌다고 느껴지거나 새로운 약이 생기면서 전에 없던 불편함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이는 다제약물 복용에 대한 중요한 건강 신호이니 복용 중인 모든 약, 처방약, 비처방약, 영양제,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을 작성하여 의사나 약사에게 찾아가 꼼꼼하게 점검받고 부작용과 상호작용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아버님, 79살은 식사 후 약을 드실 때마다 푸념합니다. 에고, 약 먹다 배 다 부르네. 밥은 언제 먹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챙겨야 할 약 가짓수가 많다 보니
식후 약 복용 시간이 거의 두 번째 식사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하세요. 물을 한가득 마시고 약을 털어넣으면 벌써 배가 빵빵해지는 기분이라는 거죠. 너무 많은 약 부담감 때문에 종종 약 복용을 거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죄책감이 듭니다. 약 때문에 오히려 식사를 거르거나 밥맛이 없어진다면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초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약 복용이 식사를 방해하면 식욕 부진으로 이어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속이 불편하다면 단순한 배부름이 아니라 위장장애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몸의 기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근감소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약 때문에 식사가 힘들거나 약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여 약 복용 시간을 식사와 조화롭게 조절하거나 약의 제형을 변경하거나 복용 방법을 달리하여 위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강어르신 70살은 매달 병원비와 약값 고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신답니다. 이 많은 돈을 써서 약을 챙겨 먹는데 왜 늘 피곤하고 몸은 개운치 않은지 모르겠어 라며 허탈해하곤 하시죠. 약값은 쑥쑥 오르는데 내 몸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힘이 빠진다고 하세요. 이런 허탈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실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주치의와 솔직한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약을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 섭취 습관을 개선하면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이 개운치 않고 늘 피곤하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만성 피로나 근감소증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때가 많아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면 무작정 더 많은 약을 찾기보다 나의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면밀히 돌아볼 때입니다. 주치의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 몸에 맞는 건강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면 강 어르신처럼 작은 희망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약은 질병 관리 도구이지만 진정한 건강은 약을 넘어선 삶의 균형과 질에서 온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 여사님, 박 할아버지, 이 할머니, 최 아버님, 강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시니어 건강관리에 있어 약이 주는 여러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은 우리 몸을 돌보는 소중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약물 복용이나 잘못된 복용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챙기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거나 약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진 않은지, 혹은 약의 부작용으로 다른 불편함을 겪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약 복용이 식사를 방해하거나 많은 약을 먹는데도 몸이 늘 피곤하다면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건강 신호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가지고 주치의나 약사에게 찾아가 솔직하게 상담하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 복용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약은 건강한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약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해 약과 나의 관계를 지혜롭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